5등급, 4등급 애들이 정밀하게 5단계에서 어디 분석한지 찾아내니까 1, 2등급을 다 맞았거든요. 그렇죠.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. 전통적인 공부법 중에 보면 최소 5회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왜 5번을 봐야 되는가? 기출문제 최소 5회독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5번을 봐야 되는가 하는데, 일단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야지 성적을 잘 나오고 뭐 통계가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보니까 7회독 하는 애가 있었어요. 내신을 볼 때. 그래가 지금 꽤 됐는데, 그 친구는 이제 그 대원외고에서 거기서 이제 내신 시험을 보면 늘 전교 1등을 했거든요. 걔한테 물어보면 걔가 해독수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. 그때 대원외고는 되게 강력했어요. 걔들 보니까 진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한 6회독 정도를 하면 자기가 전교 1, 2, 3등 안에 찍히고, 7회독을 하면은 늘 1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7회독을 하려면 자기가 2주 동안 잠을 못 잔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6회독 반이 자기의 어떤 최고의 제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, 시험에 보면 1번부터 그 25번까지 목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정확하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게 뭐 개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의의 이해가 되기도 하죠. 그게 보면 1회독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2회독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아이템들 있잖아요. 무엇이 나온지를 아는 게, 개념을 파악하는 게 2회독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회독은 뭐냐 그러면은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, 개념과 개념이 연결돼 가지고 원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개념 위에 어떤 상위의 어떤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이 될 수 있거든요. 그게 이제 3회독인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확보할 수 있는 회독수가 나오는 거죠. 4회독은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. 혹독한 환경 하에서 어려운 문제, 쉬운 문제 적용시켜보죠. 그럼 자기의 오답이 나오는 게 4회독인 것 같아요. 5회독은 이거를 한번 확 돌아가는 거예요. 1단계부터 4단계가 확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죠. 그 전체적인 입체적으로 회전력이 생기면서 가속도가 생기는 그 단계가 5회독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시험해 보니까 직관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. 시험의 툴은. 이제 6회독, 7회독은 이제 시험 환경이 가혹한 거 있죠. 수능 만점자다든지 그런 애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7회독까지 갔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6회독 해도 아주 특목고에서는 전교 1, 2등 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5회독은 이제 여기 학군지,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서 이제 애들이 이뤄내는 것 같고, 송파도 마찬가지고, 버블 세븐 지역이라 그러죠. 그리고 7개 지역에서 이제 학군지 지역에서는 아마 5회독이 아마 1등의 조건이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 1회독의 의미를 잘 모르죠. 한번 봤다가 아니라 1회독이 이제 시작하는 그 개념이 있죠. 이거는 국어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. 국어 시험에 수능이 보면 5단계로 돼 있거든. 수능도 재밌어요. 국어가 제일 먼저 뭐냐 하면 독해력 단계하고 사고력 단계가 결합되어 있는데, 독해력은 2개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. 1단계, 요게 1단계. 어휘를 아냐 안 아냐, 요걸 이해하는 게 1회독에서, 어휘를 제대로 알고 있냐 안 하냐, 요 1회독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 소스, 기본 재료를 가지고 개념화 시켜야 되거든요. 시험에 맞출 수 있도록 추출해낸, 요약이 되냐가 바로 개념화되는 단계죠.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2회독 단계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을 만들면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유형이나 패턴이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2단계까지 요걸 이제 독해력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회독, 2회독 할 때 그런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보통 거기서 이제 많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.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 100% 중에 제가 볼 때는 80% 넘는 것 같아요. 그냥 국어에서 이제 사고력이라는 거죠. 이게 어느 정도 됐다. 그럼 사고력을 발휘하는데 이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죠. 개념과 개념이 연결돼가지고 원리 같은 게 나오죠. 근데 여기서 잘 분간해야 되는 건, 자기가 사고를 할 때 자기 주관적인 어떤 텍스트 있는 사고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 사고가 되는 게 바로 3회독인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많이 털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사실적 사고. 요게 이제 3회독 때 하는 거고, 이제 4회독 때는 뭐냐 그러면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. 비판적 사고.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보면은 변정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면 반대 얘기가 있고, 자기가 합쳐서 새로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고력이, 쓰리 쿠션 친다고 하거든요. 그런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,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, 전개, 문제의 본질에 답을 할 수 있는, 그 다음에 해답을,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그 단계가 바로 비판적 사고죠.
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단계냐 그러면 이제 융합 단계면서 창의 단계라 해가지고 수능에서는 복합 지문에서 추구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요거는 이제 면접이라든지 그죠? 논술에서 추구하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. 5단계. 요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. 이 오해독을 잘 돼 있는지를 잘 분간해야 돼요, 이렇게. 근데 이제 그걸 옛날에는 트래킹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. 얘가 1단계가 안 됐다, 2단계가 안 됐다, 3단계가 안 됐다, 4단계 쪽에 문제가 있다, 5단계 쪽에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기 힘들죠. 그냥 객관식으로 찍으니까. 근데 이제 AI가 나와서 이게 트래킹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. 얘는 1단계 문제가 있다, 얘는 2단계 문제가 있다. 그럼 AI가 바로 문제도 만들어주고, 그게 독해력의 문제니까 독해력 훈련시키기도 하고, 사고력 훈련시키기도 하는 거죠. 그래서 특히 보면 이 AI 시대는 오해적 공부 방법은 더 좋은 정량평가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국어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,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, 한 5등급, 4등급 애들이 정밀하게 5단계에서 어디 분석한지 찾아내니까 1, 2등급을 다 받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. 1월 26일 날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오죠. 그럼 수능 특강 가지고 요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감사합니다.